안녕하세요. 김여선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승만 대통령 알아가기, 독립정신, 알아가기 이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여선 선생님께서 너무 바쁘셔가지고 1시간 펑크를 내셨습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걸로 하세요. 방학을 좀 하면 어떨까? 너무 날씨가 춥고하니까. 며칠하게 했다고. 우리 또 아주 성실한 문화생 우리 나지윤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느 거 하실 거예요? 오늘은 6장 통상과 교류는 이로운 것이다. 이거 요즘에 우리 지금 우리나라 환율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죠? 맞습니다. 이게 원래는 내수와 수출이 한 50대 50 정도 돼야 그 외부의 영향을 좀 덜 받고 그러는데 우리 같이 한 70~80%가 그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는 그 국제 상황이 변하게 되면은 그 국내 경제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맞습니다. 되죠. 거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그 우리 혈맹인 미국의 심기를 자꾸 건드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FTA도 새로 조정하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파기하겠다고까지 하고 세이프 가든도 좋고. 이거 정말 지금 봐서는 우리 그 90년대 98년 IMF 이거 IMF 때 어려웠던 것보다 몇 배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런데 뭐 일단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1904년에 이미 통상과 교류는 이롭다고 독립 그 논설을 쓰셨습니다. 이게 매일신문 뭐 이렇게 제국신문 같은 데다 논설 쓰시고요 했는데 여기 조금 읽어볼까요? 근데 이게 잠깐 배경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이런 논설을 쓰셨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걸 엄청 꺼렸어요. 그 당시에 세국 정치를 하고 하니까 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심지어는 뭐 오면은 뭐 잡아먹는다는 애기들 잡아먹는다는 말도 있었고 서양 귀신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엄청 그 외국인들이 오는 걸 꺼렸고 또 외국인들이 와서 다 뺏어간다. 근데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도 이승만 박사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선교사가 와서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다 뺏어갈 것이다. 그거는 이제 하와이가 어떻게 이제 백인이 장악하게 됐는지 이거를 이 역사를 아셨나 봐요, 어디서.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그 미국 사회나 선교사들에 대해서 더 알게 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바뀌었죠. 그 이승만 박사도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 일반 조선 백성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논설을 쓰게 된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제가 놀란 게 이 당시에 통상과 교류란 말을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많이 놀랐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각국은 모두 자기 나라 국경 안에서만 활동했고 다른 나라들과 별로 접촉이 없었다. 멀리 항해하지 못하여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았으며 하늘은 둥근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땅끝은 바다요 바다 끝은 하늘이라 믿었다. 그런데 이탈리아 사람 콜럼버스가 1492년 처음으로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 이때부터 지구가 둥근 줄 알게 되었고 각국이 왕래하며 종교를 전파하고 무역도 하게 되었다. 자기 나라의 옛것과 다른 나라의 새것을 비교하여 교환했으며 특히 자기 나라의 풍부한 물자를 그것이 귀한 나라에 가져가 더 비싼 값에 팔게 되었다. 이런 교류에 힘입어 다른 나라의 문화가 전파되었으며 교육이 널리 보급되고 학문과 기술도 발전하게 되었다. 오늘날 세계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나라들은 서로 통상하면서 교류하는 가운데 이렇게 발전된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그 미국의 정책은 그 영국이나 유럽들은 일찍이 그 식민지를 많이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민지가 많은 그러니까
그 영국이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아, 이렇게 네. 해가지고 아프리카, 아시아, 뭐 심지어 인도 이렇게 다 식민지였었는데 미국만 거의 유일하게 식민지를 안 뒀죠. 나중에 이제 필리핀을 필리핀 미국령. 예, 미국령으로 하긴 했지만은 그 미국은 일찍이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식민지 정책이 처음에는 조금 뭐 그 식민지에서 그 자원 같은 것을 갖다가 아, 네. 쓰니까 좀 도움이 되지만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오히려 식민지를 관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많이 들어간다. 든다. 그래서 미국은 통상을 그 이제 자유 통상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 김학은 교수님께서 이건 해주셔야 될 말씀 같은데 항상 그 칸트의 뭐 영구 평화론에 네. 나오는 통상 네.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이승만 박사도 벌써 이미 네. 통상이 교류에 이로운 것이다. 근데 통상은 뭐 물건만 교류하는 게 아니라 인적 교류, 문화 교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개한 나라에 그 발전된 문명이 들어가고 또 없던 물건 이제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물건들이 들어가게 되고 왜 웃습니까? 제가 야, 이게 정말 이 당시에 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막 그 아무것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유치원생들 아닙니까? 유치원생들한테 이런 걸 심어주려고 했던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면 본인은 다 이걸 아는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데 이 미개한 백성들, 쉽게 좀 미안하지만 이 미개한 백성들한테 이걸 어떻게 심어줘야 되나 정말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발췌한 거거든요. 네. 원본에서. 네. 그 여기 보면은 지구는 둥글다는 걸 설명하는 그것도 있어요. 대신 뭐 기후를 돌리면은 뭐 등잔 놓고 이렇게 돌리면은 네. 이쪽에 왔을 땐 여기는 어둡고 뭐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구가 둥글다. 과학적으로. 예, 그런 거를 이제 5대양 6대주 이제 이 세계에는 5대양 6대주가 있다. 이런 설명을 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때 당시에는 참 신기한 이야기였지만 요즘 뭐 유치원 애들도 다 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책을 좀 분량을 줄이려고 빼버린 거죠. 네. 근데 그게 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면 이제 먼저 냈던 그러니까 원본 원본책은 원래 있고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풀어쓴 것이 네. 오리지널 전체 내용을 다 풀어쓴 게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좀 발췌한 게 있어요. 얇게 하느라고. 네. 그러니까 필요하시면은 그것도 한번 구해서 보시면은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도서관에는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도서관에 가도. 도서관에도 구입해서 있으면 들어가 있을 거고 있네. 아니면은 이제 뭐 예스24 같은 데서 인터넷 서점에 찍으면 요즘도 이제 판매가 요즘 또 하도 절판이 많아서 책들이.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는 꾸준히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중국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일본하고. 그러니까 특히 조선 백성들 할 때는 중화사상밖에 없을 건데 이렇게 참 설명하시는 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읽어볼까요, 그러면? 예. 개명한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도 잘만 한다면 그들처럼 발전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나라가 가장 늦게 개방되어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언둔 자의 나라라고 부르고 있다. 속담에 나중 남불이 우뚝하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잘 대응했더라면 우리도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세계의 흐름을 깨닫지 못하며 지난 20년간 아무런 발전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독립도 보존키 어렵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이 어찌 큰 잘못이 아니겠는가. 이처럼 통상과 교류는 모든 나라에 이익이 되는 것이지 어느 나라에 이롭고 어느 나라에 해로운 것이 아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이웃이 되고 우방이 되는 것이니 어찌 즐겁지 않겠는가. 그걸 여기까지 읽을까요? 네. 이게 다 우리 전부 다 읽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두 번의 좋은 기회를 놓쳤다가 하는 거는 갑오경장하고 갑신정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개혁운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개혁운동이 밑에서부터 일어난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일본의 힘을 빌어서 이제 너무 급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좀 실패했죠. 이때 둘 중에 하나라도 이것만 성공했어도 우리 조선의 역사가 참 많이 달라졌을 건데 안타까운 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 통상과 교류라는 거는 결국 그 외교, 우리도 외교 통상문화가 하지 않습니까? 외교하고는 또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점점 이렇게 세계가 그 일일 생활권이 된 이런 상황에서는 그 세계 국제사회에서 고립된다는 거는 생존을 부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원둔자의 나라. 네. 이 부분에서는 박사님, 이해란 박사님께서 한번 할 말씀 있을까요? 북한에 왜냐하면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 그 개혁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태극기 집회는 지금 밑에서 미쳐들이 하는 거니까 이게 잘 되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고 역사가 바뀌지 않겠는가? 그렇죠. 건강해지죠. 한 사람 바꿔서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승만 대통령 한 사람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뀌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에 그런 비극이 일어난 것이고 지금 태극기 집회가 지금 누구의 지시에 따른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누가 나오라는 거 없잖아요. 그냥 그렇죠. 자발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하고 2030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또 그 평창 유감 같은 거 들어보게 되면 진짜 그 너무 맞는 말만 딱딱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지금 70년이 가까운 이 시점에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홀로 이루어내셨던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 이 시스템의 이 체계가 밑바닥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그 지금 현 정부는 뭐 세계에서 가장 이 숨겨져 있는 운둔자의 왕국 이승만 대통령께서 김정은과 지금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검은 무리들을 검은 무리라고 해야 되나 붉은 무리라고 해야 되나 이 무리들을 몰아낼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더욱더 이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을 우리 국민들이 정말 군과 옥조로 삼아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제가 참 이란 박사님 지난주 그 대한문 집회에서 그 발 구르면서 그 안타까움 왜 이걸 모르냐 그걸 제가 밑에서 보고 너무나 감명을 받아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책을 뭐 다 읽긴 그렇고 지금 이제 요 부분은 조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문명 수준의 차이가 있어 강대국이 다른 나라의 영토를 점령하고 주권을 짓밟는 일이 번번이 일어나게 된다. 요거 이제 서로 교류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폐쇄된 나라. 그렇죠. 그러면은 새로운 문물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뒤처지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21세기에는 그래도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자원을 뺏어온다든가 이런 거는 그만큼 이제 그 인간의 그 도덕이라든가 뭐 이런 그렇죠. 것이 좀 높아져서 그런 일이 없지만은 지금 18세기, 19세기만 해도 저 나라가 나만 못해. 그런데 저기에 우리 개발할 게 많아요. 지하자원이나 부존자원이 이러면은 그것이 탐이 나서 그렇죠. 결국 그래서 다 식민지가 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아프리카가 유럽이랑 동등한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은 아프리카 식민지를 못 만들죠. 그걸 염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이 짓밟히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직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공법이라 했을 때 이제 국제법. 사실 국제법, 뭐 저는 법학자가 아니지만 이렇게 보편적인 국제법 시스템이 갖춰진 것도 뭐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70년밖에 안 됐네요.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아 그런가요? 지금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한다면. 아니. 국제법. 국제법은 국제법도 그렇게 아주 오래된 건 아니에요. 한 200년 정도 되나? 제 생각은 그러니까 18세기 시작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 겪으면서 그게 좀 더 정교화되고 디테일하게 좀 손톱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도 이제 이건 이제 19세기의 국제법을 제정해서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국제법에는 권리의 한계에 따라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의 속성을 나누는 거죠. 이게 나오죠. 제가 이거는 읽어보세요. 국제법에는 권리의 한계에 따라 독립국가, 연방국가,
속국 그리고 속지 즉 식민지로 구별하고 있다 이렇게 딱 표현. 네. 예. 그 이제 독립국은 뭐고 연방국가는 뭐고 속국은 뭐고. 이것도 좀 긴데. 네, 긴데 요거는 우리 지금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설명이 아니라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지금 자유대한민국이잖아요. 네. 우리는 저 민주공화국이라고 네, 헌법에 맞습니다. 나와 있잖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번 하는 얘기지만 우리 국민은 그 근대 국민국가의 국민의 소양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그러니까 근대 국민국가에 살고 있지만 그 국민의 생각은 그 안에 구성원들의 생각은 이게 국가라는 개념보다는 하나의 시족 공동체 지금 현재도 그런 예, 그러한 네. 그러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지금 이러한 그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너무 공감 가는 게 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제 어떤 단체에서 얘기를 하기를 지금 저쪽에 헌법 지금 개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자유를 빼면 네. 저는 너무 놀라운 얘기인데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를 가면 그게 뭐 민주주의를 가든 인민민주주의를 가든 어떻게 그게 개헌이 돼버리면 오히려 이제 그게 개헌이 법이 됐어요. 법이 돼버리면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이 반체제 인사가 될 수가 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될 수가 있다. 내란 음모죄에 걸려서 우리가 북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알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이 책 꼭 많이 좀 구입해서 보십시오. 이제 뭐 독립국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시잖아요. 네. 이렇게 그 외교, 그 내치, 국내 정치 또 외교, 국방 이런 것들을 독자적으로 우리가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하는 거. 그다음에 연방 국가는 미국 같은 네, 독일 같이 이렇게 여러 그 자치주나 뭐 이런 것들이 모여서 국가 형태를 띠는 거. 그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연방제, 고려 연방제라든가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게 지금 이런 연방제인데 모티브를 두고 있는 거죠. 근데 전혀 틀려요. 틀리죠. 네.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에서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는 연방제라는 거는 그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제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공산주의 국가와 자유민주 국가가 연방제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어떤 체제로 우리가 통치를 할 건가요? 연방제를 하게 되면은 그 내치는 뭐 북한은 북한대로 자기네 이제 뭐 그 지방자치처럼 통치를 하겠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지만은 자 국방과 외교는 두 나라가 합쳐가지고 한 대표를 뽑아서 그 사람이 하는데 그럼 그 대통령이 연방 대통령이 자 공산주의 정책을 갖고 외교를 하겠습니까? 자유민주 체제의 정책을 갖고 외교를 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우리 자유민주 체제에서는 공산주의는 적이란 말이에요, 주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공산주의 체제 국가가 쳐들어오면은 우리는 당연히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이쪽에 연방 국가는 공산주의 국가야.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김일성이 맨날 얘기한 것도 뭐였냐면 그 사상과 종교, 신앙의 그 차이를 초월해서 민족이라는 거는 중요하다. 그래서 이 민족이라는 개념 하나를 놓고 연방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방제는 뭐냐? 한 일국가 이 체제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하나고 그런데 이번에 지금 평창올림픽이 아주 위험한 이유가 한반도기 그 북한이 제시한 연방제 국가의 그 공식 깃발입니다. 국기입니다. 그리고 코레아 코레아 그러니까 COREA 이것은 그 북한이 또 제안하는 연방제 국가의 국호입니다. 그렇죠. 국호. 그리고 아리랑은 북한이 김일성 100주년 때 아리랑 축전을 해가지고 아리랑을 주제곡으로 해가지고 아리랑 민족으로 이렇게 이제 떠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국가, 국기, 국호를 모두 지금 북한을 상징하는 그걸 선택을 했고 지금 외신들이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평창을 도둑질해서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이다. 틀리면 안 해.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김정은이가 가장 내세우는 게 뭐냐? 우리는 핵보유국이다. 내 책상 위에 핵단추가 있다.
미국의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우리는 미국의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수소 폭탄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방, 이건 외교에 속하는 겁니다. 외교와 국방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통수권자가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한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스스로 북한의 속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열병식을 하는 거는 열병식이라는 그 세레모니를 통해서 김정은은 나름대로의 통일 대통령으로 자기를 국제사회에 선언하는 거예요. 거기다 한국 장교들 오라고도 불렀잖아요. 거기 가면은 진짜 가면 안 되죠. 이건 정말 근데 가고 싶은 인간이 있을걸요? 그럼요. 그게 문제죠. 아니 그게 아니라 문재인이가 보내겠죠. 역적들이죠. 역적들. 문재인 대통령. 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이번에 이거 지금 2월 8일은 연방제 국가의 탄생을 알리는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맞습니다. 되게 중요한 날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심각하죠. 제가 아까 좀 전에도 여기 선생님,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기는 부분, 나라에 대한 걸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었어,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이런 그러니까 연방제 국가라는 거는 하나의 이념 하에서 그러니까 가치관이 같은 국가 이념이 같아야 사상과 이념이 동일한 두 자치, 그러니까 자치국 이렇게 체제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게 한 나라에 여러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개 구에 여러 가정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가족은 따로따로 살아요. 그것처럼 이 무슨 살림살이는 따로따로 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 연방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지방 자립도가 얼마 안 돼요. 맞습니다. 지방 자체의 그 자립도가 되는 강남이나 몇 개국 빼놓고는 그리고 서울하고 경기 빼고는 다 지방 자립도가 전혀 안 되는 데예요. 이런 나라에서 연방제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속국은 명목상 주권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저기 2조 500년 동안 중국의 속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내치 외치 우리 마음대로 하기는 했지만 이제 그 새로운 왕이 올라가려면 등극하려면은 상국인 중국에 결제를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는 이제 속국. 야, 이거 속국에서 이거 또 한 번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야. 지금 왜 우리는 이승만이 우리 해방 이후에 우리가 대륙에 붙어있는 세력이었잖아요. 대륙 끝트리에 맹장처럼 매달려 있던. 그래서 우리 독자적으로 아무 힘을 못 쓰고 중국만 바라보는, 그러니까 중국 바라기였던 우리나라를 뚝 떼어서 해양으로 뻗어나가게끔. 옛날에 우리 삼국시대 신라는 해양국가였습니다. 장보고도 있고. 예. 그때 정말 해양 세력이 굉장히 막강했었고. 그런데 그것이 그 진취적인 그 기상이 이시조선 500년 동안 다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그 중국에 사대하는 이런 나라가 됐잖아요. 왜 다시 중국에 들어가냐? 장개석 총통이나 무택동이나 원세계나 주울레나 심지어 손문까지도요. 우리 구한말 때 이 일본이 조선을 장악할까봐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중국의 변방국처럼 떨어져 나가면 자기네가 중국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고. 예. 그러니까 장개석도 우리를 독립시켜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임시정부 김구 임시정부를 지원했던 거지. 그러니까 예. 근데 그 임시정부가 장개석 정부에서부터 계속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임시정부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장개석 정부에서 계속 돈을 받았으면 장개석 관제 기관이었죠. 맞습니다. 해석하면 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국가에서 돈 받으면 다 관제 단체라고 안 합니까? 그렇죠. 예, 그럼 장개석 정부의 관제 기관이었는데 이것을 지금 문재인이가 지금 어디 가가지고 무슨 정통성을 이어받아가지고 2019년도에 지금 건국 100주년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미친 인간들이 무슨 대통령직이나 해요. 맞습니다. 역사가 정말 똑바로 서줘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시 중국이 속국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임시정부 그 자체는 정말 의미가 없는 데고 거기에 다 국적이 다 중국 국적이에요. 중국 국적.
아니 그 중국 국적이 대통령은 중국 나라지 그게 어떻게 한국 나라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문도 그렇게 했듯이 그래서 장개석이가 그런 의미에서 그 저기 임시정부 김구를 지원을 했고 나중에 이제 일본이 패망하면은 김구를 위주로 해서 김구가 주체 세력이 되는 국가를 건설해서 이제 중국의 속국처럼 이렇게 옛날에 그 주종 관계로 돌아가기를 그게 루즈벨트 대통령 회고록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카이로 회담에서 중국이 우리를 그 독립시켜주라고 그 카이로 선언에 들어가게끔 했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통상 얘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중국의 얘기고 미국의 문서나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 회고록에 보면은 장개석은 한국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독립을 하지 않고 청일전쟁 이전의 그 상태로 되돌리기를 원한다는. 그러니까 우리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500년 동안, 아니 그 이전은 놔두고 조선시대 500년 동안 그렇게 중국의 그 속국이 되어서 살다가 이제 우리가 독립국가가 됐는데 왜 또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합니까? 매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지금 1919년 건국을 떠드는 인간들은 이게 중국의 석국이 되기를 원하는 이 매국노들이에요. 매국노들. 반중운동도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예. 아니 이게 지금 그 반북 운동보다 더 시급하게 필요한 게 반중 운동입니다. 왜 지금 우리 태극기 집회도 이렇게 지금 보면은 그 대통령 석방하라는 얘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우리 그 미국과의 혈맹 관계가 깨질 상황이 맞습니다. 됐는데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성을 안 하나요? 우리 다 들고 나가서 말이야 이게 태극기 운동하는 사람들이 반중 집회를 해버리면 네, 반중 반북을 떠나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반공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반공에는 누가 속하냐? 북한의 김정은 속하고 중국이 속하는 거죠. 공산당. 우리는 반공 국가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공산주의에 쩔쩔매면서 공산주의에 노예가 되려고 하는지 이 공산주의 그 탈을 쓴 인간들은 빨리 그 노를 뻗고 기어나와서 빨리 이 나라에서 떠나세요. 맞습니다. 이제 여기는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쭉 했잖아. 식민지는 우리가 겪었으니까 잘 알고요. 그런데 우리가 식민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말도 못 쓰게 하고 우리 역사도 못 가르치게 했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고유한 그 문화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없애버리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식민 본국에 동화되게끔 만들어서 과거를 회상하지 못하게 예선일치라는 말을 쓰면서 그렇게 그거 이제 우리 충분히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 폴란드가 예를 드는데요. 이 박사가 해방 후에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나라가 한번 잘못되면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원망받게 된다는 것을 인도를 통해 알 수 있다. 이게 무굴 제국이 멸망하면서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 됐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해방 후에도 이 박사가 돌아와서 그 얘기 했거든요. 한 번 나라를 잃으면 되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후손들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는 나라를 잃지 않도록 잘 내 나라라는 생각을 하고 잘 책임 있게 가꾸고 지켜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제 폴란드 얘기를 하잖아요. 폴란드도 내륙 국가 아닙니까?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항상 300년 전에는 부강한 나라였는데 이게 폴란드가 러시아에 치이고 오스트리아에 치이고 결국은 폴란드도 주권을 잃고 식민지로 전락했다가 1차 대전 때 잠깐 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 같다가 2차 이제 다시 이제 나치에 점령당했다가 2차 대전 때는 해방되는 듯 싶더니 소련에 복속돼서 독립 공산국가로 몇십 년 동안 또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너무 했던 게 이 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이걸 지금 그대로 갖다 놔야 돼요. 나라가 한번 잘못되면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원망받게 된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이번에 법을 만약에 잘못되면 고치면 이걸 다시 바꾸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이 드냐.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죽어나갈 거죠. 아니 그러니까 사회주의 재원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다 죽어야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정말 어떤 선견적인 질문도 있는 국민들이 지금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자기 목에 칼을 박는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자유민주 국가를 건설해서 우리가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우리는 자유를 향유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후손들은 세상에 우리의 잘못으로 이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살게 돼봐요. 이 원망뿐만이 아니라 이거 역사의 죄인이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잘 아시잖아요. 공산주의하는 이 인간들을 빨리 쫓아내야 된다니까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뭐 인정사정 볼 것 없어요. 맞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쭉 그거 그리고 뚝 내려가서 그 여기 옛날 여기 나오네요. 옛날 우리나라가 교류한 나라는 중국과 일본뿐이었다. 세 나라는 인종, 풍속, 문자가 같은 뿌리에서 나왔고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백성들 간에 공통점이 많다. 비유를 들자면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과의 관계는 한 집안 형제들이 이웃에 살며 다투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는 그 승패와 득실을 볼 때 형과 아우 간의 세력 다툼에 불과했다. 과거에는 흥망성쇠도 아시아 동방 3국 간에 일어난 일이라 이의 득실이 3국 간에 머물러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동서양이 만나고 6대주가 서로 교류하고 5색 인종이 섞여 살고 있으며 여러 나라가 서로 경쟁하며 세력을 확장하고 문명의 우열을 다투고 있다. 그런데 문화, 정치, 학문 등 여러 면에서 유럽 사람들이 가장 앞서고 있다. 그들의 힘이 바닷물 밀려오듯 동양으로 뻗어오고 있으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우며 나라를 잃어버린 후에는 회복하기도 어렵다. 결국 이게 지금 그동안에는 우리가 좀 미개해서 갇힌 사회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몰랐고 우리 저쪽 반대편에 다른 나라들이 우리처럼 산다 이런 생각도 별로 못했죠.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중국은 상국이고 일본은 외놈이고 요 세 나라가 비슷비슷하게 뭐 서로 문화나 이런 것도 같아가지고 언어도 한자어니까.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에는 보면은 다른 나라는 필요 없어. 우리가 중국만 잘 받들면 돼. 모든 걸 중국에 의지했잖아. 심지어는 우리 국방까지 중국에 이건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국방까지 의존할 정도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 그 우리보다 문명이 발달된 나라에서 이런 상태에 있는 은둔자 같은 나라에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왜냐하면 물이 차면은 흐르잖아요. 넘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막 같은 이치예요. 문명도 발달해서 또 거기에 더 많은 사람 문명이 발달하면 인구도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럼 자연적으로 모든 물자들이 부족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밖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의 식민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프랑스 식민지가 만들어지고 그러다가 가장 은둔한 미개한 동양에 이제 눈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도 처음에 영국에서? 이제 그 문호를 열게 할 때 뭐 그 흑색 함대라 그래가지고 페리 제독이 와가지고 맞습니다. 얼마나 일본도 저항했습니까? 그러나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 이렇게 뭐 료만가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서 일본은 급속도로 그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나서 이게 우리가 몰랐던 대단한 문명이구나. 이거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되겠구나.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 아시아가 이 서양 문물에 다 먹히겠구나. 처음에는 일본이 그렇게 좋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청나라, 조선, 니네도 빨리 우리처럼 깨어나서 개혁개방해서 우리 힘을 합쳐서 밀려오는 서양 세력을 막자. 그러니까 그때는 생각한 게 서양 세력이 밀려 들어오면 우리가 다 식민지가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그걸 이승만 대통령께서 아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도 뭐 이제 그 대원군이 뭐 쇠국비까지 세우고 했지만 그렇게 막아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동성과 교류는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죠. 왜? 아신 거예요. 넘치면은 차면 넘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럴 바에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는 거를 싫어하거나 반대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래서 좋은 것은 배우고 우리의 오래된 관심이라도 나쁜 것은 버리고 빨리빨리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서 힘을 길러야 된다.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읽어주시겠어요? 지금 외국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해를 끼치거나 무엇을 빼앗으러 오는 것이 아니다. 통상하고 교류하여 서로 이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니 그들을 막을 수도 없고 막을 이유도 없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옛날보다 몇 배 더 열심히 일하여 그들이 하는 것을 배우고 번떠서 그로부터 이익을 얻어 그들처럼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것을 외국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그들의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고 그들의 설명은 듣지도 않고 그들의 힘을 두려워하기만 하여 우리 스스로 머리를 숙이고 압제를 자청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그들을 몰아내고 외부 세계와 단절하고자 한다. 그것은 외국 사람들을 방해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까지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느 한 나라의 편협한 고집에 세계 공통의 이익을 저버리고 물러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오는 것을 두려워했고 일단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들어온 후에는 무조건 빼앗긴다. 아니요. 자존심도 없었어요. 그 외국 사람이 얘기하면은 굴종하다시피 또 이렇게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무슨 일이 발생하면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잖아요. 가려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면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요구할 거 요구하고. 왜냐면 기브앤테이크가 정상적으로 됐어야 되는데 무조건 막아서 무조건 막다가 이제 더 몸빵가서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는 무조건 가서 그냥 굴종하는 거예요. 뭐 애들 말 맞다 무조건 기는 거야. 이게 올바른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뭐 몰아낸다고 해서 몰아내지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나라에는 그때 당시에 뭐 금광이니 뭐 석탄이니 또 그 텅스텐 주석 같은 거 그렇죠. 주석 이런 거는 정말 그 텅스텐은 북한에 많이 있죠. 아주 정말 우리나라 거는 퀄리티도 좋고 우라늄도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물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우리는 그 기술이 없으니까 그렇죠. 채굴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을 외국이 힘 있는 나라가 알면은 그냥 두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도 이제 이거는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면 이건 이상한 얘기라고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그걸 다스리고 해서 우리에게 이롭게 써야 된다. 좋게. 그러한 뜻으로 그렇게 놔두는 것도 죄악이다. 그러면 그것을 개발해서 발굴해서 사람들에게 이롭게 쓰여져야 된다. 그런데 더군다나 뭐 외국에서 우리보다 뭐 문물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채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많은 나라의 공통의 이익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이익이 되고 또 그것을 우리는 팔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돈이 생기고. 예. 그런데 그것을 막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쇄국하는 그 편협된 고집은 버리고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변화할 건 변화하고 밑에 이제 이게 이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대화로 설득하는데 실패하면 결국 강압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권리를 제약하려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독립을 훼손시키는 원인이다.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외국 사람들을 방해하고 해치고자 한다면 끝내 나라의 독립을 잃어버릴지 모른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주권을 잃어버리면 오늘 같은 세계 정세로 볼 때 그것을 회복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는 길이니 우리는 시급히 깨달아 대비해야 한다. 저는 이 부분이 왜 좋으냐면 이승만 대통령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하고 손잡고 교류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힘으로 제압을 당하게 되고 그런 제압을 당하게 되면 식민지 생활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속국의 나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딱 아신 거잖아요. 일본이 결국 우리가 일본한테 그렇게 먹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한편으로는 그 자기네 나라의
북방 안보를 위해서 한국을 점령해야 된다는 정한론자도 있었고 또 정한론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이 얘기했듯이 우리에게 요구하듯이 니네도 빨리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개혁 개방해라 했을 때 만일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허무하게 쉽게 정한론자들이 득세해서 우리가 식민지가 되지 않았을지도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맞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럼요. 근데 사실 그 이전 말기에 보게 되면 나라가 거의 뭐 폐업 상태였어요. 폐업 상태였기 그렇죠. 때문에 예 재정이 다 바닥났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이완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더 유지할 힘이 없기 때문에 일본에 갖다 바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신기한 게 지금은 나라를 유지할 힘이 없는 것도 아닌데 갖다 바치는 게 더 큰 문제죠. 맞습니다. 예, 이완영은 나라를 유지할 힘이 없어 갖다 바쳤는데. 아니 근데 그것도 이완용이 바친 게 아니죠. 아니, 고종이 바친 바친 거고 거지. 이완용은 왕에게 충성하는 그러니까. 죄밖에 없지. 근데 따지면. 고종이 갖다 바쳤는데 지금 문재인은 나라가 무슨 유지할 힘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아니 왜 세계 갖다 10위 바치는- 경제대국이잖아요. 아니 근데 그 강한 나라를 왜 갖다 바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맞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난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을 무너뜨린 것 같아서 아니, 근데 너무 기분 나빠요. 이걸 모르는 국민이 있다는 건 더 신기해요.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쌍수로 박수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게 나는 신기해 이해가 아니 안 그러니까 돼요. 그 사람들은 한번 선곡을 살아보면 아니, 그다음에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응? 이게 잘잘못을 가려보지도 않고 무조건 지금 현 정권에 박수치고 앞장서서 나가는 거 보면은 근데 난 그건 또 더 이해가 안 돼. 근데 뭐예요? 네? 그 사람네예요. 원숭이네예요. 원숭이 아니죠. 그 모든 인간이나 동물이나 자기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요. 자기가 그렇게 내가 힘의 우위가 있으면 스스로 가서 불종하는 짓은 안 한다고요. 그렇죠. 동물들도. 동물도 안 하죠. 이건 기본적인 거 맞아요. 아닙니까? 이 아니, 생존 근데 왜 본능이라는 그러냐 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생존 본능이 없어졌어요. 내가 아니죠, 그러면. 원숭이. 아니 원숭이도 안 그런다니까. 원숭이. 원숭이보다 더 못하다. 이래 되네요. 네, 아이고야. 어쨌든 답답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을 읽다 보면 이 문재인이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100년 전에 주권을 잃으면 오늘 같은 세계 정세를 볼 때 회복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했는데요. 100년 전에 그랬는데요. 지금 100년 후에 그때는 그래도 그 나라들이 많지 않았고 조금 더 순하고 순진했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다시 건설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만약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면 이거 정말로 다시 벗기 힘들 거예요. 예 원대 벗기. 불가능하죠. 원대 벗기. 아니 근데 그거는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우파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파라고 하면서 반공을 안 했잖아요. 공산주의를 반대했어야죠. 근데 공산주의자들 앞에 무릎 꿇고 그자들한테 가서 아양 떨고 이렇게 하면서 나라가 유명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반공을 했다면 반공 정신을 확실하게 이 마음속에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중국에 가가지고 그렇게 아양을 떨 수 있으며 예? 중국 공산당이잖아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정신을 다 어디다 출장 보내고 말이에요.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런 같지도 않은 이 공산주의 이 깡패들이 지금 이 나라를 들어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하여튼 날마다 기쁜 소식은 하나도 없고 미국은 지금 기쁜 소식 있어요. 평창 휴가. 그리고 그쵸 그거 정복 시대. 음. 그거 널리 퍼뜨려 주세요. 그 랩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 아주 천재가 쓴 것 같아요. 맞아요. 정복 시대. 그 똑같아요. 예, 평창 유감, 정복 시대로 우리가 또 우울한 하루를 견뎌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